오늘 제가 읽을 책은 마음을 배달하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쪽수는 183쪽입니다. 시작. 자세가 좀 불편하죠? 책의 내용은 김태라는 애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동생이 김태였는데 어느 날 어떤 안경을 쓴 외국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막 그렇게 동네방네 막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편지 배달부인데 이 사람들이 편지만 오면 이렇게 뛰어서 내 편지 주고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배달부는 천천히 줄을 서시어 하고 편지를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태는 집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친구들과 한창을 놀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편지 배달부를 보고 저에게 온 편지도 있어요 하고 물었는데 이 편지 배달부는 어린이한테 온 편지는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배달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엄청 기뻐하면서 막 웃는 사람도 있고 막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막 들어서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김태와 주인공은 길 한복판을 이렇게 그냥 걸어가던 중 어떤 삽도같이 막 어느 망고는 아닌데 삽도처럼 막 모자를 쓰고 삽도 차림으로 있는 어느 병사들이 있었고 삽도가 있었는데 그 삽도 병사들이 이 기태와 이 주인공 보고 너네들은 여기 금지선을 넘어왔어 하고 말했습니다. 여자 기태와 주인공은 네 여기는 맨날 지나가던 곳인데 하고 말했는데 이 병사들은 아니야 넘어왔어 빨리 이거 하고 이 기태와 주인공을 불로 묶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배달부는 가던 중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배달부는 가던 길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 주인공과 기태가 끌려간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태와 주인공은 거기에서 어떤 삽도가 이렇게 좀 통통한 삽도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딱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삽도는 주인공과 기태에 보고 너네들은 왜 금지선을 넘어왔어 하고 말했는데 주인공은 뭘요 하고 물었는데 삽도는 정말 뻔뻔하군 하고 곧장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과 기태는 이렇게 묶여서 바지를 이렇게 벗고 엉덩이만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병사가 이렇게 이따만한 몽둥이
쳤습니다. 그런데 기태와 주인공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팍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쳐서 그 몽둥이가 이렇게 금이 부서질 정도로 엄청 세게 쳐서 그 사람은 엉덩이가 엄청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문장을 쳐라 하고 계속 말하자 계속 이렇게 팍팍팍 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줄을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이 몽둥이를 이렇게 팍 치자 이번에는 방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팍팍팍 치자 사람은 죽을 것 잡힌 문장을 맞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든 사람은 너무 아파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꽁꽁 묶여 있어서 탈출하지 못하자 그 기태와 주인공은 이제 탈출해야겠다 하고 줄을 탁 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병사들 보고 쟤네들을 따라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들은 기태와 주인공을 잡으러 이렇게 엄청나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저 멍청한 사또는 왜 죄 없는 꼬맹이들을 괴롭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배달부는 몰래 들어갔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태와 주인공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그 외국인이 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외국에서 좋은 데서 와서 이 외국인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 안경을 쓰고 어떤 영어를 계속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듯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하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태와 이 주인공은 학교에서 배우듯이 이 외국인에게 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계속 이렇게 둘은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태한테 멋져 보이려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이 외국인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포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입을 다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태는 마지막으로 하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계속 기태와 주인공의 뒤를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기태와 주인공은 집으로 갔는데 이 외국인은 계속 따라오자 기태와 주인공은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은 계속 쫓아와요 하고 물었는데 어쩌고 저쩌고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말했는데 이 기태와 주인공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 시간이 지나자 외국인이 이 기태와 주인공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엄마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맞다 하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이렇게 맛있게 먹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기태와 주인공은 엄마 여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었는데 이 엄마는 외국인이 오늘 엄마가 밥을 대접하기로 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태와 주인공은 그게 뭔 소리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태와 주인공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엄마의 사정을 다 듣고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 배달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편지 배달부 아저씨는 이렇게 편지를 받고 알아서 잘 배달해주마 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태는 또 있어요 하고 편지 한 몇 장을 이렇게 더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나중에 커서 자기도 편지 배달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주인공은 자기가 친구들 집을 다 돌면서 편지를 쓰라고 하고 이렇게 맨날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맨날 하고 이 주인공은 마침내 편지 배달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친구들의 편지만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배달부 아저씨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아저씨처럼 편지 배달부가 되고 싶어요 하고 묻자 편지 배달부 아저씨는 이거는 엄청 힘든 일이야. 편지를 배달하면서 멀리도 가야 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저도 되고 싶다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편지 배달부 아저씨는 그렇다면 일단 편지를 써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은 편지를 종이에 써서 편지를 이렇게 써서 편지 배달부 아저씨 주머니에 몰래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배달부 아저씨는 이 주인공한테 누구한테 편지를 써보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쓴 줄도 모르고 그냥 편지 빨리 쓴 거 줘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 그냥 간다 하고 편지 배달부 아저씨는 그냥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기태가 갑자기 집에서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태는 계속 아파서 몸을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태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기태 보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말했는데 엄마는 열이 너무 올라갔고 몸이 뜨겁고 무슨 병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진기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 심장 뛰는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거의 들렸다 말았다가 그런 심장이 늦게 쪘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기태를 엄청 걱정하고 밤이 되자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태는 이렇게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기태 보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기태 보고 장난치기만 하면서 계속 일어났는데 이렇게 미동도 팔을 감각도 없고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들어와서 이 아이는 죽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엄청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 기태를 이 무덤을 만들러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놓고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자기의 마음을 기태에게 전하고 싶은데
맨날 기태한테 막 잘 대해주지 못해서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편지를 써서 무덤에 이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 기태와 주인공이 기태 무덤에서 계속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하고 계속 막 잘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계속 속상한 마음을 이 무덤에 기태의 무덤에서 계속 그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내려와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다시 편지 배달부 아저씨에게 주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소감은 이 기태가 죽어서 엄청 슬펐고 만약에 내가 편지 배달부가 된다면 맨날 이렇게 편지를 맨날 마을에 배달해야 돼서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곤장을 맞는데 제가 곤장을 맞는다면 엄청 아플 것 같고 곤장을 맞는다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이고 쪽수는 336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총 1분 37초가 걸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권태혁, 김준걸, 박대군, 이주연 과 같은 등 22명의 수의사들이 만든 책인데요. 이 수의사 중에는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의사도 있고 지금 수의사로 활동하는 수의사도 있습니다. 한 명 동물원 수의사도 있고 임상 수의사도 있고 야생동물 재활 치료사 수의사도 있습니다. 또 많은 수의사가 있고 그 중에서도 동물에게 휠체어나 장애를 가진 동물에게 휠체어나 그런 편하게 해주는
기구를 만드는 수의사도 있죠. 이렇게 수의사가 발달하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지금 수의사인 교수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수의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이 책의 맨 끝에는 수의사가 되려면 수의대에 가가지고 총 6년, 예과 2년, 본과 4년을 걸쳐가지고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수의사 면허증을 딸 수 있는데요. 수의사 면허증을 딴 후에는 좀 더 공부를 하고 동물병원에 동물병원을 차리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수의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슨 수의대가 있는지 알려주고 필수 과목 등을 알려줍니다. 거기서 필수 과목은 생명학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명학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교과서는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교과서라 가지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수의사 1년, 수의사 2년, 수의사 3년, 수의사 4년, 수의사 5년, 수의사 6년을 재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쓴 내용도 있고요. 또 진짜 유명한 수의사 분이 수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 한 방울만 보면 겁에 질리는데 수의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동물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수의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제 소감은, 저도 꿈이 수의사인데 동물원 수의사가 될지, 야생동물 치료사, 또 동물병원을 차리는 수의사가 될 건지, 또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가 될 것인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또 조류 관련 수의사가 될 건지 어류 관련 수의사가 될 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런 직업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직업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동물의약품 수의사, 동물의약품을 만드는 수의사와 또 동물 중에서도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나 작은 햄스터를 돌보는 수의사가 특수동물 수의사가 될지 수의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특수동물 수의사도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물원 수의사가 되지 않도록 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야생동물이고, 야생동물 중에서도 희귀하고 멸종위기 1급이나 2급인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런 동물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야생동물 치료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아이고 살았네입니다. 이 책의 수는 142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아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는 강에 갔다가 강둑으로 놀러 갔습니다. 아이는 강둑으로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친구들하고도 같이 왔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는 6.25 전쟁 때 죽었고 거기서 근데 뭔가 그 강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젠 턱까지 차오르고 이제 내 몸 전체를 삼킬 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아주 수심이 아주 깊어졌는데 이렇게 거기서 뒤를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폭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송장 헤엄을 치면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거기서 살짝 빠져나왔는데 일단 폭포에 떨어지는 것은 면했고 거기서 가까이 가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서 가까이 갔긴 갔는데 너무 멀었습니다. 소리를 쳤는데 다행히 어떤 귀가 밝은 사람이 다행히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밧줄로 이렇게 밧줄을 잡으라고 하고 밧줄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는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그 위험천만한 강둑에서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빗물이 불어나서 강이 아닌 곳까지 물이 차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짝 높은 지대만 강 가운데 뻥 뚫려 있었는데 거기서 모래로 이루어진 작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물에 뭔가 길다란 것이 휩쓸려 왔습니다. 그것은 뱀이었습니다. 제일 키가 크고 힘이 센 그 아이는 거기서 뱀을 보자마자 나무 짝대기로 거기서 때리려고 했지만 거기서 완전 얘를 죽여도 그 뱀을 죽여도 거의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 한가운데 곧 없어질 위기에 처한 모래로 이루어진 조그만한 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물이 살짝 불 때는 그 모래가 살짝씩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뱀까지 있다는 상황은 거기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뱀을 경계했습니다. 근데 뱀은 서서히 돌진해 오기 시작하다가 거기서 그 뱀은 갑자기 물에 물살이 휩쓸렸습니다. 근데 뱀만 처치됐다고 거기서 다 될 건 아니었습니다. 그 모래로 이루어진 섬이 3명이 옹기종기 붙어도 거기서 그럴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아예 모래가 아니라 바위 덩어리 딱 하나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가 그치면서 강에서 불어났던 것은 사라지고 거기서 다행히 강을 헤엄쳐서 잘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을 피워서 어른들 몰래 거기서 불을 피워 놀고 있었는데 거기서 반대쪽에 불을 켜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2명의 애들과 2명의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2명의 애들은 들어가고 2명의 애들은 그때 동안 불을 지피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을 지피는 건 싫고 바위굴을 탐사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위굴을 탐사하는 게 주인공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위굴을 떠났는데 거기 반대쪽에 불을 살짝 지펴놓고 그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굴은 연기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바위 틈에서 갇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반대쪽에 불을 지폈는데 다행히도 엄청나게 질식사할 뻔했지만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시나리오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굴을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윗굴, 아랫굴이 있고 거기서 윗굴이랑 아랫굴이 있고 거기서 그 굴은 참 좁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뒤 그 바위굴은 땅을 평평하게 해야 돼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을 한때 남자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곳은 강 옆에 있는 잔디밭이었는데 그 강은 아주 그 강과 내용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폭포에 휩쓸릴 뻔한 동안 그 위험천만한 강이었습니다. 거기서 옷을 벗고 놀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에 들어가는 벌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는 벌칙은 어떤 한 사람이 정해졌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정해졌습니다. 주인공이 정해져서 거기서 결국 입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본 다른 남자 아이들은 깔깔 웃어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놀면서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흠뻑 젖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분간 안 나고 다른 친구들과 다른 곳에서 가서 놀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 똑같이 또 거기를 갔습니다. 원래 혼자 몰래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다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그 많은 남자애들 패거리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만나버렸고 같이 놀았습니다. 거기서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나뭇가지로 그 강 주변을 파서 수로를 만드는 놀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로를 몰래 만들다 어른한테 들켜버렸습니다. 거기에 경비원 관리 아저씨는 거기서 화가 무척 나서 그 수로를 이렇게 은근 막아놓고 거기서 그 수로를 짓밟아서 소리가 나는데 아이들이 누구야? 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경비원 아저씨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는 거기서 경비원 아저씨가 다 흙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거기서 뒤로 물에 빠지고 전체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천만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밧줄을 이렇게 하나 둘씩 잡으라고 하고 구명 튜브까지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모든 것을 겪었지만 그게 살았다니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굴에 거기서 불을 지펴놓고 연기를 피다니 정말 그것은 위험한 행동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에서 좁은 모래만 있을 뿐인데 거기서 뱀을 만났다니 그때 제가 있었다면 너무나도 어이없고 무섭고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엄청나게 운이 안 좋은 강 같습니다. 조금만 비가 불어나도 폭포가 생기니 말이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볼 책은 광합성 소년입니다. 쪽수는 162쪽까지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은 어느 날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무슨 과학 프로그램 아이디어 같은 것을 생각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정해간 것은 립스틱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엉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그 립스틱을 하기 위해 그 토마토 노랑이라는 립스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며 주인공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합성 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게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저는 돈이 없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오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6개라고 했습니다. 그 6개 중에 하나는 두뇌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두뇌는 꼭 없어도 5개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광합성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간 음식 같은 것을 믹서기에 갈아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도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음료수에 들어가는 것은 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간을 너무 조금 넣나 생각하고 간을 하나를 통째로 넣습니다. 그래서 마셨더니 완전 맛이 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다음날 일어나 보니 주인공은 몸이 초록색이 거의 광합성 소년이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것을 이 몸이 거부해서 먹기가 싫었는데 아빠가 계속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몸이 초록색이 되자 엄마, 아빠, 할아버지는 주인공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뭐가 먹은 게 이상해서 난 알레르기라고 3-4일 있으면 없어진다고 했지만 진짜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학교에 가면 안 되냐고 묻자 옮기는 알레르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은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를 탔는데 아이들이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넌 왜 몸이 초록색이냐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시끄럽게 하면 버스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해서 친구들이 그만 웃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점검 같은 것을 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주인공은 그것을 까먹어서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런데 과학 선생님이 몸이 초록색인 걸 보고 초록 페인트인 거 아니까 화장실 가서 씻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은 밥을 먹지 않고 물과 햇빛만 있어도 배가 찼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휴대용 TV를 가지고 주인공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무슨 영화냐고 묻자 거대 오이가 와서 마을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그런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재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주인공 몸에 있는 초록색 점이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드기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의 복숭아 나무에도 그 진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에 주는 약품을 분무기에 넣어서 그 약품을 뿌리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뿌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기한 일을 기사로 쓰는 어떤 기자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 아저씨는 이 주인공의 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거는 주인공을 신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진짜라고 했지만 아빠는 신문에 올라간 것이 다 진짜라고는 아니라고 하고 진짜로 신기한 일은 목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서 재산과 집을 다 팔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말한 이야기는. 그리고 주인공이 아는 어떤 아저씨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슬슬 그 인간 강압성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과학 프로젝트 관람회 같은 것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광합성 대신 주인공의 립스틱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만든 그 립스틱을 선생님이 발랐는데 그 선생님이 인간 강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인간 강압성이 풀리고 그 연구원 아저씨 덕분에 풀리고 선생님의 손거울을 들어 선생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광합성 인간을 본 어떤 아저씨들이 선생님을 끌고 갑니다. 제가 이 책을 본 소감은 주인공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햇빛과 물만으로도 배가 찬 게 웃겼고 버스 아저씨가 아이들을 던져버린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조용히 한다고 한 게 재미있었고 과학 선생님이 그 인간 강압성을 초록 페인트라고 한 게 재미있었고 또 그 선생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을 때 주인공은 정말 웃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 먹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고 주인공은 진짜 광합성 인간이 됐는데 아빠가 신문에 실린다고 다 진짜는 아니라고 해서 주인공은 살짝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안녕. 오늘 읽을 책은 리얼 말해야. 이 책의 쪽수는 144쪽이야. 이제 읽을게. 이 책의 줄거리는 어떤 마레라는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는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그냥 아이라고 칠게. 마레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반에서
여자친구들이 2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남자애들이 말썽꾸러기여서 막 뭐라고 해야 하지? 장난치고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랑 만나는 성격은 아니었어, 말에는. 그런데 엄마가 글 쓰는 사람인데, 또 아빠는 사진 작가인데, 말에 아빠가 말에 한 큰 사진이 있거든. 그거를 아빠가 작가니까, 사진 작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청 작게 잘라가지고 퍼즐로 만들었는데, 말에는 이거 싫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엄마에게 나에 대한, 아니, 이건 이따가 거. 그런데 엄마가 인터넷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맨날 만나면은 엄마가 너도 엄마가 핸드폰 줄 테니까 나중에 또 좀 인터넷 좀 해봐라. 인터넷이 얼마나 재밌는지 넌 모르고 있단다 말해야 해가지고 엄마는 나중에 핸드폰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아직은 몰랐어. 그런데 리얼이 진짜라는 뜻이거든. 그래가지고 제목이 리얼 말해여가지고 진짜 말해라는 뜻이야. 그런데 엄마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진짜 똑같이 생긴 마레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쪽에 있지 하고 마레 놀랬어. 핸드폰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지금 처음 보고 엄마가 그냥 보여준 거니까 왜 핸드폰에 왜 내가 있지 하고 진짜 마레 누굴까 하면서 고민 계속 고민했어. 근데 친구들이랑 헤어졌다가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바위 3개가 있어. 그러면은 다투다가 다시 만나면 또 운동장에서 엄청 가까이에 있는 족제비처럼 아주 그렇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뭐라고 해야지? 말의 친구들이 핸드폰이 있었어, 둘 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에서 네이버 카페가 있었어. 그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갔는데 딱 마레가 있어가지고 마레야 너 왜 유명한 데 있냐고 했는데 마레가 왜 내가 또 있지 하고 놀랬어. 그래가지고 마레는 왜 핸드폰 속에 마레가 있지? 누가 진짜 마레지? 나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사진에서 그림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림이 움직이지 하면서 마레가 딱 쳐다보는데 안녕 나는 마레야. 나도 마레야 하면서 둘이 친구가 되고 악수까지 했어. 핸드폰 속의 마레랑 진짜 밖에 나와 있는 마레랑 막 친해지기도 한데 뭔가 이상하면서 친구가 아닌 느낌처럼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 마레는 누굴까? 이 마레는 누굴까? 하면서 사진에 마레가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궁금했어, 마레는. 그래가지고 마레가 진짜 마레가 있다니 신기하네 하면서 그랬는데 남자애가 막 안 좋은 말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래가 함부로 말하지 마 하면서 그러는데 마래가 아팠어. 그래서 학교에 안 오기도 했는데 잠옷을 입고 친구네 집에서 파티하고 있었어. 그 둘이 마래가 없어서 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마래가 잠옷 입고 오니까 마래야 너도 파티하러 온 거야? 아니 말할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비밀 말하기 할래? 좋아 하고 마래가 말했어. 그래가지고 하나씩 비밀을 말했어. 그런데 마래가 먼저여가지고 그때 마래가 숙제 있는데 마래가 나 따돌림 당한 것 같아. 진짜 남자애한테 따돌림 당한 것 같고 뭔가 기분 안 좋은 말을 써가지고 뭔가 그랬어. 해가지고 그건 엄마나 선생님한테 말해야지 라고는 그 사진 속에 말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비밀을 다 말하다가 또 다시 말할 차례가 됐어. 사진 속에 있는 마래랑 악수했어. 에이 설마 친구들이 말했어. 그런데 악수를 내가 먼저 걸었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더라고. 나도 해볼래. 그러면은 내일 만나 안녕 하고 갔어. 아파서 빨리 가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때가 딱 겨울이어서 그 옷을 막 겹쳐 입고 가가지고 그랬는데 애들이 헐 대박 안 되네. 말이 틀렸나 하면서 그렇게 했어. 그런데 마래가 마래 집에 잠깐 이렇게 딱 갔는데 친구들이 그 사진 속에 마래랑 인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나 친구한테 따돌림 당했어. 진짜 마래가 말했는데 사진 속에 있는 애가 나는 오늘 행복받았어. 행복받은 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설명해야지? 핸드폰에 그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 지식백과 같은데 지식백과가 있나 하면서 했어. 그런데 리얼 마래가 진짜 마래니까 진짜. 그런데 애들은 진짜 마래가 누구지 하면서 핸드폰 모양을 못 받아가지고 진짜 마래가 누구야? 진짜 마래 어딨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리얼 마래라는 제목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리얼 마래 책이 됐냐면 이 책에 나오는데 마래가 엄마 작가니까 좀 이야기 좀 만들어봐. 나에 대한 이야기 좀 만들어봐 했는데 그 엄마가 사진 속에 이야기한 거 엄마도 봐가지고 리얼 마래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어. 그리고 이 책에 줄거리 조금만 더 말하고 그 마래가 아까 전에 그 따돌림 말하고 아팠을 때 마래가 그 가짜 사진 속의 마래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건 비밀이라고 배경을 한번 그거 엄마 폰에 배경을 잘 보면 안다고 해가지고 배경을 딱 봤는데 바다에 풍차가 있고 그 세모난 풍차 큰 바람개비 그리고 구름이 있고 또 나처럼 생긴 해가 지고 있는 모습, 해가 뜨고 있는 모습 살짝 새벽같이. 그래가지고 너가 이쪽에 있구나 하는 걸 갖고 있었어. 그리고 이 책의 소감은 나도 이런 핸드폰 속에 내 사진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은 진짜 들어주진 않을 것 같지만 한 번만 해보고 싶고 또
핸드폰은 지금 없지만 핸드폰을 사면은 또 배경을 어떻게 그 예쁜 배경으로 할 수 있지 하고 또 그 마레가 진짜 마레랑 가짜 마레랑 진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마레랑 마레가 있고 또 그 엄마가 어떻게 인터넷을 좋아해서 자기 아이한테도 인터넷 좀 해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제 마칠게. 안녕.